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동호의 시선집중, 오늘은 특집 초대석으로 마련했습니다. 두 분의 대중문학의 화제의 스타를 모실 텐데 1, 2부에서는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요즘 대세입니다. 국악소녀 송소희 양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흔히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만 이런저런 한을 풀어서 녹여내는 데는 아마 우리의 춤사위라든가 전통 소리, 가락, 풍물놀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5살 때 처음 국악을 접했다고 하는데 올해 18살입니다. 앳된 나이인데 이미 우리 국악계 신동 또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물끄러미 딴청을 부리고 있는데 송소희 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예, 스스로 이렇게 국악소녀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네, 항상 국악소녀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이고요. 또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국악소녀라고 꼭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알면 다 안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알거든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 TV 광고를 통해서 한복을 입고 이 부채를 척 펼치면서 했던 한가락 때문에 그 한곡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 송소희 양을 기억하실 텐데 혹시나 이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였더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라 오 다 되는 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 이 시선 집중에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예, 오늘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는군요. 아니 근데 급작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성량이 뛰어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 나오네요. 네, 요즘은 어딜 가나 그 대목을 시키시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죠. 마음의 준비를. 그렇군요. 제가 앞서서 5살 때 처음 국악을 접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글쎄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대중가요가 아닌가. 그래서 가요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팝을 좋아한다거나 이런데 국악을 바로 접하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제 의지로서 그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금 예술 쪽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가지고 뭐 바이올린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런 데를 2살 때부터 그냥 거기 가서 놀더라도 그곳에서 2살 때부터? 네, 가서 듣고서 보고서 그러면서 놀아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5살 때 국악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배워봐라 해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습득력이 빨랐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워오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한 20살쯤 돼서 국악을 처음 접해봤더니 더 배울 바가 있더라 이해가 가는데 5살 때 국악을 접하고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니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일단 습득력이 빨라 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진도가 잘 나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계속 배우게 하셨던 거죠. 본인이 기억하는 한 뭐 처음부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악을 배우러 갔을 때 우리 국악 음률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하도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어떤 그때까지 다녔던 학원 이런 곳들보다 국악원이라는 곳의 냄새,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다 충격이었고 신선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민요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호흡을 좀 길러야 돼서 시조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시조. 네. 흔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탕에 들어가서 정사 일을 하는 거 그거를 먼저 배웠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또 뭐 어렵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는. 사실 이 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일테면은 발성이라든가 소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것도 좀 다를 테고 그래서 좀 낯설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목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그렇게 주변에서 말씀은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에도 막 천재를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내가 천재는 아니구나. 뭐 어떤 날씨를 보고 감명을 받거나 뭐 그런 감상들이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예. 천재는 아니구나. 확실히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예. 그게 젖어 있는 거지 천재는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솔직히 약간 그 혼란스러운 것이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박동진 선생이나 안비치 선생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듯한 이 성숙함과 어른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2살 터울 동생이 있다고요. 네. 동생도 이 국악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국악뿐만 아니라 연예계 쪽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체능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뭐 공부에 그렇게 뭐 탁월한 뭐 집중이 그런 있는 것까지 것도 방송에서 아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단독 공연도 했었죠? 네, 바로 어제 또 예술의 전당에서 또 단독 콘서트를 영광스럽게 잘 성황리에 맞춰서 예. 네, 아주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셨던 관객분들은 주로 뭐 어떤 반응이라든가 말씀들 하시던가요? 저는 이제 조금 고령층의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또 옛날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이제 송소희 양이 국민 스타가 됐기 때문에 연령대가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어떤 층에 몰려 있는 것 같지 않고 골고루들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는데 조금 더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5살 때 우리 소리를 처음 접하게 됐고 8살에 전국 노래자랑을 나갔습니까? 네. 그땐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노래를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조그만한 아이가 나와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 예. 모습에서 인기상을 주셨어요. 아, 인기상 받으셨군요. 네.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4년 후에 엄마가 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그때 나가서 이제 12살에 최우수상 대상을 탔죠. 그때 대상을 탔던 곡은 어떤 곡입니까? 그때는 창부타령이라는 곡으로 예. 대상을.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악에 대해서 저도 국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이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런데 창부타령이 이 민요입니까? 경기 민요 쪽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 민요이고요. 판소리랑은 확연히 다르죠. 같은 국악 안에서도. 앞서서 그 시조와 지금 민요와 판소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씩 들려주시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일부분이라도. 예. 시조는요. 예. 호흡이 굉장히 길고 또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뉘어가지고 그게 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녹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소름이 돋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민요, 제가 예. 전공하고 있는 경기민요 같은 거는 조금 더 경쾌하고 서정적이고 예. 또 소리가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얼씨구나 치와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하고 판소리는 예.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제 이런 그 춘향가 가운데 한 대목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송소희 양이 소개를 딱 해주시니까 정확하게 귀에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가지고 12살의 나이에 전국 노래자랑의 대상을 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테면은 이 분야에서 천재 또 대스타 길을 가게 되는데 글쎄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뭐 불편할 정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불편할 정도로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감사하고 또 무대에서 좀 많이 실감을 해요. 예. 실감을 하는 거는 평소에는 대부분 실감하진 못하는데 무대에서
옛날에 그 관객들이 들어주셨던 그 자세가 다르니까 반응이 이제 다른 거군요. 반응이 다르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매니아층만 보러 와주셨는데 지금은 국악을 전혀 모르셔도 보러 와주시니까 너무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이 나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예, 이 국악을 워낙 잘하니까 경기 민요를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호응을 보여드리는 거겠습니다만 특히나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네.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요즘은 사실 좀 길 가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좀 말 걸고 그러지 않나요? 길을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이 국악 전반에 대한 공부랄까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갖춰야 될 텐데 단순히 그 경기 민요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함께 병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국악을 계속 배우면서 예. 막 느끼는 것은 이 현대 사회가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전통을 무조건 탄탄히 하되 그 외 것들은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서양 음악 작곡도 좀 배우고 있고요.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고 예. 방학 때 이제 방학 때만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또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서양 음악을 이해하려고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 음계가 좀 다르죠? 다르죠. 우리 이제 궁상각 치우고. 우리는 5개 음계로 예. 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피아노라든가 기타 연주를 배운 다음에 그걸 우리 국악, 요즘 뭐 퓨전을 많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한번 연주를 해보거나 접목시켜 본 적도 있나요? 저는 요새는 국악단과 협연도 많이 하지만 예. 오케스트라나 뭐 재즈 밴드나 협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한 그 콘서트도 오케스트라, 재즈 밴드, 사물놀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국악을 좀 선보여 드렸어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신나고 요즘은 그런 공연을 많이 하죠. 예, 이렇게 이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하는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든가 본류는 지키면서 네. 그러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변화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것이 어떤 관객들에게 반응을 얻었을 때 굉장히 좀 보람되고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많이도 좋아해 주시고 이게 새로운 거를 시도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더 좋아해 주시니까 힘이 많이 나죠. 뭐 저희 회사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타사의 불후의 명곡에 참여해서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 불후의 명곡에 출연 요청이 왔을 때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크게 망설인 건 없었고요. 뭐 조그만한 망설임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가요를 해석을 해서 부를 수 있을까? 예. 듣는 사람이 버겁거나 억지스럽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망설였는데 나가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노래방도 갑니까? 그럼 가죠. 그럼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을 때 네. 이제 가요들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럴 때도 우리 송소희 양은 거기에 약간의 경기민요 창법을 좀 가미를 늘 하나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듣는 사람은 너 그냥 제발 자연스럽게 불러 그러죠. 예. 그래서 노래방 가면 잘 노래를 안 해요. 그래요? 많이 들어요. 여기 우리 가요 가운데서도 좀 좋아하는 곡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애창하는 곡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애창곡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한 달마다 바뀌는 그 베스트 10이나 예. 그런 걸 쭉 틀어놓고 쭉 부르거나 듣는 편이지 애창곡을 그래서 이제 네. 요즘 유행하는 곡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는 차원에서 다 한 번씩 듣고 이제 따라 불러보고 이제 이런 거군요. 네. 예. 이 경기 민요를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가요를 부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저는 애창곡이 있다고 하면 한번 좀 들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잘 피해 가시네요. 이 목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경기 민요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목청을 틔운다고 해서 뭐 일테면은
폭포수 아래에서 이게 트일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더라고요. 일테면 뭐 이 안에서 피고름이 나온 다음에 이게 몇 차례 반복돼야 네. 소리가 튀어서 명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송소희 양은 그 특별히 목청을 관리한달까요? 트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시는지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경험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피토를 한다라는 거는 잘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신 선생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적은 없는데 예. 피토를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설인 것 같고 저는 폭포 아래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합숙 훈련을 산으로 들어가요. 예. 그 민요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폭포 아래에서 하는 의미가 폭포가 내는 그 큰 소리를 이길 만큼의 큰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해라.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있고 쉽지 않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거는 좋더라고요. 네. 내 소리를 어떤 막힌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트인 자연권에서 네. 좀 다른 느낌이겠죠. 훨씬 좋고요. 연습실에서 갇혀서 하면은 정말 하기 싫고 하기 싫음에도 해야 하지만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자연에서 하면은 볼 것도 많고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을 음악 삼아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네. 이런 어떤 그 국악의 민요를 하면서도 가사에 이게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든가 표현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감정 표현을 섬세하게 한다거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따로 기울이시는 노력이 있는지요? 우선 어렸을 때 소리를 배울 때는 예. 가사의 뜻을 알려주시진 않으세요. 너무 어리니까. 음. 그래서 무작정 외우고 무작정 암기하는데 크다 보니까 이 낱말들이 궁금한 거죠. 충신은 만주정유, 뭐 붕우유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빠하고 한자 같은 거 공부를 많이 했더니 학교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도 되고요. 나는 미리 공부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도움도 되고 아직 그 어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을 표현하기에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은 아직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비슷하게 노력은 하죠. 송소희 양이 생각하는 그 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뭐 한이 서렸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예. 너무 진지한 그런 한 말고도 정말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그게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서 그게 한이 된다거나 한이 맺힌다. 예. 그런 가벼운 소소한 것들도 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민요를 공연하거나 소화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면서 그런 감정을 대입을 시키는 거군요. 연상을 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 외에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대에서 예. 그런 것들 연상시키진 않고 예. 그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편하게 노래를 연습실에서 할 때랑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예. 진짜 무대에서 할 때는 어떤 표정 이런 거 그리고 또 추임새도 중간에 넣어야 하고 또 이런 발림 같은 것도 이쁘게 해야 하고 하니까 처음 무대 설 때는 굉장히 참 난감했죠. 예, 그렇군요. 여기서 소희 양이 좋아하는 또 가장 자신 있는 곡을 하나 추천을 받고 싶은데 어떤 곡을 함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꼭 비례하진 않는데요. 아리랑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예.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아리랑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 뭐 밀양 이런 식으로 정선 이렇게 다른데 예. 저는 본조 아리랑을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해서 예. 잘 부르진 않고요. 예. 좋아하는 곡이에요. 본조 아리랑을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본조 아리랑은 보통 아리랑 하면 아시는 그 멜로디. 아리랑 아리랑 이 곡이 본조 아리랑. 네. 이를테면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래서 본조 아리랑이라고 그렇죠. 하는 모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소희 양이 추천한 본조 아리랑 듣겠습니다.
네, 국악소녀 송소희 양과 함께 추석 특집 시선집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매일 연습합니까? 연습은 매일 해야죠. 하루 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공연날 굉장히 애를 먹어가지고 근데 연습 안 하면은 정말 나한테 너무 안 좋은 거구나 해서.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날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하는데 단 하루 빼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공연에 영향을 주나요? 네. 그 목이 자체가 맨날 쓰던 목인데 하루 안 써버리면은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그 기교가 여기 거쳤다 저기 거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를 거치고 싶은데 저기를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속상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 말고 좀 여유가 남는다면은 그 여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고민 없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웃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MBC 무한도전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을 그냥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른다라는 게 온 몸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 건강과 직결되는데 따로 건강 관리하는 게 있는지요? 잘 때는 항상 스카프 두르고 자고요. 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팬카페 회장님께서 크게 한의원을 하셔가지고 그 배즙에 이런저런 좋은 한약 재료를 넣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배즙을 꼭꼭 챙겨 먹고 요새는 죽염도 먹고 또 도라지청도 이제 그 중요한 기간 동안은 먹고. 아니 그 많은 것들을 냉장고에 다 넣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냉장고 재벌설이. 냉장고 재벌설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엄마가 워낙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또 잘하시고 해서 그런 취미는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늘고 해서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가 많아졌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몇 대 있다는 말씀인가요? 냉장고 9대가 지금 있는데 집에. 심하죠? 저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의 냉장고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머님의 요리 재료보다는 우리 송소희 양의 건강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남다른 측면이 있군요. 관심 분야가 물론 이제 주 분야가 국악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겠습니다만 여유 시간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도 감상하고 그 외에 또 좀 호기심이 있거나 늘 좀 시간을 많이 쏟아붓지는 못해도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생활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흘러가고 있군요. 그렇죠. 모든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직장인은 또 직장 생활 맞춰서 단순하게 살 것 같고 학생들은 또 계속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이 국악을 이제 벌써 한 12년, 13년째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국악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어떤 서양 음악을 듣거나 해도 그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자부심은 못 느끼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워지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국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한류라고 해서 우리 대중 음악이 굉장히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고 호응이 크죠. 국악이 가장 우리 민족의 것이고 우리 것인데 이것을 세계화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통을 지키는 선 안에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국악에 대한 주관은 국악을 강요하는 국악인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기 좋게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강요하는 국악인은 되지 말자 해서 듣는 사람이 우선 제일 중요하니까 듣는 사람이 제일 좋은 음악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도 그 국악과 관련해서
버겁게 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아마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제가 이제 앞서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좀 여쭤봤습니다만 혹시 이 트로트 장르 말이죠. 이게 좀 신뢰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창법과 관련해서는 뭐 R&B라든가 여러 뭐 블루스 뭐 여러 가지 이 장르가 있는데 우리 경기 민요를 부르시는 입장에서 트로트는 어떤가요? 좀 이렇게 꺾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소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요? 일단 꺾는다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할 거는 트로트는 위에서 목으로만 꺾고요. 예. 국악은 배에서부터 단전으로 끌어올려서 꺾기 때문에 힘은 국악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죠. 이 소리를 내는데 본인 스스로 이것이 단전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평상시 이게 이제 단전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네. 이런 어떤 그 음악을 하는 순간에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복근은 없는데 만지면 딱딱해요. 돌처럼.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오래 했다고, 또 10년 했다고 여기가 딱딱한 거 보니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단전호흡을 먼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단전호흡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 지금 송소희 양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송소희 양이 좋아했던 우리 곡을 한번 들었고요. 이번에는 대중가요 가운데 송소희 양이 좋아하는 곡을 하나 좀 추천받아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까요? 요즘 드라마에 삽입되고 있기도 하고 예. 또 홍대광 오빠의 I Feel You라는 곡 가요를 처음 신청해서 예. 네. 예, 홍대광 씨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마 굉장히 스타가 됐던. 네, 예. 맞아요. 홍대광 씨를 이 대중가요를 듣는 그 분들은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곡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홍대광 씨 목소리라든가 소리에 대해서는 이 네. 국악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국악 전문가라 그 가요 쪽에는 너무 좀 지식이 없어서 섣불리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같은 그 국악 프로그램에서 친해졌어요. 예, 오빠랑. 예.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건데 굉장히 감미롭고 또 너무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송소희 양이 DJ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했던 말을 덧붙여서 이 곡을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성도 목소리도 너무나도 감미로운 분이시죠. 홍대광 씨의 I Feel You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처럼 자꾸 설레는 눈부신 그대가 보여요. 파도처럼 벅차오르는 상쾌한 아침이 좋아요. 예,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저희 시선 집중해서 홍대광 씨의 I Feel You를 들을 기회가 참 없는데 송소희 양 덕분에 또 좋은 음악을 함께 이 아침에 듣게 됐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송소희 양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상투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18 앞으로 이제 미래가 무궁무진한데 어떤 국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어떤 무대를 서고 싶다거나 그 더 유명한 국악인이 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안 바라고요. 그냥 국악을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국악인 중에 한 명으로 남고 싶어요. 국악에 친숙해지도록 다가간다. 이게 그 본인이 스스로 친숙해진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대중들에게 친숙해지도록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음악적인 부분도 많이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도 많이 대중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연이라든지. 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과제라든가 실행 목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 더 갖추고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아직 18살이니까요. 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진짜 제대로 된 국악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또 우리 국악 또 서양 음악 많이 공부해서 또 공연 계속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하면서 살고 싶어요. 공연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네. 바로 또 그 단기간에 계획을 묻는 게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당분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많은 분들 공연으로 찾아뵐 것 같고 또 조금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쉬어야 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쉬고 그 또 이제, 쉬는 네. 휴식기가 지나고 나면요 또 공연 준비를 하는 건가요? 학교를 가야겠죠. 학교. 진짜 그 학교 수업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지장은 없습니까? 콘서트 기간 동안은 친구들 못 봤고요. 예. 이제 잘 나가야죠. 예. 아마 부모님께서 처음 이 송소희 양에게 예체능 쪽으로 뭔가 좀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고 지금도 뒷바라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명절 아침 때 사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리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딱 혹시 좋은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뭐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럴 때 슬쩍 요구하셔도 괜찮고요. 기회를 좀 드리죠. 네. 예. 정말 딱 좋은 시간에 편지를 쓰는데요. 예. 뭐 이렇게 늘 저는 편하죠. 같이 다니느라. 근데 또 같이 다니시느라 불편하신 점도 있으실 텐데 다 참고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악역을 맡아주시니까 제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떠실지 예. 조심스럽게. 네. 예.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지금. 조금만 주시면 네. 그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시게요? 그냥 혼자 예. 막 혼자 어딜 가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시고 또 제가 늦둥이라 네.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그런 환상이죠. 로망. 그렇군요. 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은 한 번 정도는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소희 양이 가지고 있는 깊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이 왜 오늘날 18살의 나이에 국악대세, 국악소녀로 자리 잡았는지를 증명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이 이 송소희 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해지고 또 낯설지 않은 음악이라는 것도 송소희 양이 그런 표현을 했죠. 듣기 강요하거나 버겁지 않게 들리는 즐거운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송소희 양의 활약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소희 양의 목소리로 멋진 곡을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뱃노래 잦은 뱃노래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도 좀 들을까요? 뱃노래라는 곡에서는 조금 약간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국악의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잦은 뱃노래에서 장단이 빨라져서 예.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그런 두 가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곡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이 곡을 들으시면서 추석 아침 다들 좀 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네. 예, 건강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특별기획 대세로 떠오른 국악소녀 송소희 1, 2부에서 만나 뵙고요. 저는 잠시 후 3,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